스루프 타임즈 2023년 2월 2일자를 시작하겠습니다. 2월 1일자 자료를 뭐 좀 편집한 게 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건너뛰고요. 2월 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 구독하고 이 좋아요가 제한테 이 구독자 여러분께서 저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좀 편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 SK 실트론 방문 반도체는 국가 안보자산, 이건 뭐 맞는 얘기 같고, 헤럴드 공인제 박성현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반도체 소재 기업 SK 실트론을 찾아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이 보도 서문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는 건데요. 이제 이 최태현 회장이 실트론에서 뭐 이 공장 내부가 아니니까 이제 이 방진인가 이런 이 보호복 이런 거 안 입고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복 입고 이제 신발은 이 깨끗한 이 운동화로 두 사람이 다 신고서 이렇게 좀 둘러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어도 오나는 죽을 때까지 바뀌진 않을 거다. 공무원 관료들도 대통령은 바뀌어도 정년까지는 공무원 관료들은 계속 이리저리 돈 해먹을 게 있다. 그래서 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름만 각색해가지고 정권의 성격에 맞게끔 그렇게 이름을 이렇게 이 화장지를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변한 건 없고 결국은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윤 정권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전문가가 어떤 공중파 방송에서 논평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속내가 저는 아주 좁아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안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꾸준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공무원 사회가 혁신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주제를 흘러가야 되는데 공무원이 그러니까 정권은 아마추어다라고 하는 그런 나이가 꽤 든 사람인데 이게 무슨 속내인지 그 속이 왜 그렇게 비틀려 있는지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좀 뉴스 제가 좀 이렇게 염두에 두는 그런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기본급의 86% 성과급 쏜다. 1년 만에 그룹 최고된 이 회사는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지난해 영업이익 1조 원 돌파했다. 그룹 내 1위 성과급 회사로 자리매김했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본사의 이제 전경인 것 같은데 뭐 여름나절에 전에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공장이네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25조 6천억 원으로서 43.4%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42.7% 조금 낮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57.9% 58% 정도 증가했다. 회사 얘기로는 제품군의 배터리 판매 확대 및 주요 원가 상승분의 판가 인상이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성과급을 868%나 쏘는데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은 여기 영업의 손익으로서 어 뭔가 금융손익이나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해보면은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6.1%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다 성과급 잔치하고 뭐하고 다 해놓고 실제 주주들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익배당을 주총에서 의결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미국 같으면 합니다. 분기마다 실적에 목을 매기 때문에 이익배당을 안 하면은 바로 그냥 손절하고 이 싼 가격에 투매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주가 유지를 위해서 또 전문 CEO 경영 체제의 그런 이
주식회사형 기업들이니까 그러니까 최종 그 나라에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 주주들은 맨 마지막에 이 말하자면 떡고물을 좀 먹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과가 좋다고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 나와서 이렇게 868% 성과급 쏜다. 뭐 이런 거보다도 내부 유보를 좀 해서 이익 배당을 좀 더 하고 그래야 이 LG 엔솔에다가 에서 더 좀 투자를 더들 하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캔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죄 불가피 중앙일보 허정원 기자 박현준 기자 보도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 차관 500만 달러가 먼저 갔고 그다음에 이제 300만 방북 비용 뭐 이런 거를 했다 그러는데 이제 이게 국가적으로 적대 국가에 이 돈을 보내는 행위는 이 뭐 뇌물죄 뭐 이런 것보다도 이적 행위죠. 이적 행위인데 왜 이적 행위 쪽으로 방공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이런 거로 안 하고 뇌물죄 정도로 해가지고 왜 접근을 할까 하는 거는 지난 정부에서도 실제 대북 송금이나 이런 거를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옛날 정권이 전부 다 말하자면 이적죄에 걸리기 때문에 방공 말하자면은 그 국가보안법에 걸리면은 스파이나 다들 간첩질한 그런 거로 다 몰아가서는 또 안 되는 상황이기도 허련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언제 뭐 이종혁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이게 그 조선 아시아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이북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그런 얘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2018년에 그것은 뭐 이 경기도 어디 그 무슨 호텔에서 그 했다는 얘기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적 처벌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죄로 탄핵을 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좀 몰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어, 부정한 청탁의 대상 또는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 박근혜 때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거기에 해당한다. 전 대통령의 그 대우를 받는 그 정도 선인가요? 반도체 수출 마이너스 45% 새해 벽두부터 역대 최대 무역 적자.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 구특격 기자 이름이 특하네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62억 7천만 달러. 그리고 1년 전에 비해 16.6% 감소했다. 이런 얘기고 수입액은 586억 달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무역 수지가 126억 9천만 달러가 적자다. 이런 얘기네요. 1월 달에 벌써 이렇다. 그러면은 2023년도가 출발부터가 삐끄덕거리고 2023년 한국 경제 하락을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일본한테도 전세 역전 당할 거다 하는 예측이 맞아 떨어질 것 같은. 근데 이제 뭐 또 반대적으로 1월 달에 그 또 최대 이 자동차는 또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대차 아이오닉 6 미소 테슬라 눌렀다. 주행거리 582km 인정. 판매량이 아니고 미세 테슬라에 대해서는 주행거리 이런 측면에서 581km 그 성능적인 면에서 이겼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판매 대수는 사실 그 역대 최대 월 기준으로 해서 최대 매출이었다고 그러니까 일본 쇼크가 곧 세계 시장을 강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지 강타한다 그런 건 아니겠죠. 바론즈라고 하는 매체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다른 중앙은행들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유동성 회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는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 시중에 풀려진 돈, 인플레가 유입되는 그것을 거시경제라는 측면에서 돈을 끌어들이는 거죠. 다시 인플레를 잡으려고.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 그렇게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티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하는데, 만약에 일본 은행장이 이번에 임기가 만료돼서 바뀌면은 전 세계적인 압력으로 좀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세계의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강타할 것 같다. 그런 예측적인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필리핀, 오스틴, 미국 주둔 확대 논의. 한국 다녀가가지고 바로 필리핀으로 또 간 모양이에요. 오스틴 그 국방장관이.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에서 그 두테르테 때 별로 그 사이가 안 좋았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히려 친중적인 정책을 했는데, 이제 지금 그 저기 현 대통령 그 옛날 그 독재자 그 아들이라고 그러죠. 마르코스 대통령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자관 그 루손선이라고 거기에 그 미군 기지를 다시 그 들어가고 또 배치해서 남중국해에서 발빠르게 그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이탈리아, 일본 신형 전투기 작년부터 쭉 그 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이거를 감안해서 이제 일본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제2의 영일 동맹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김을 화나게 하는 군사훈련을 강화한 미국과 한국. 블룸버그 차상미 존 허스코비츠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미국과 한국은 과거 북한의 위협과 무기 실험을 촉발했던 합동 군사 훈련의 규모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니, 한국과 미국 때문에 북한 애들이 그 핵무기 개발했나요? 글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적과의 관계가 그게 뭐 누가 옳까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죠. 적과의 관계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합동 군사훈련 때 헬기가 멋있게 뭐 이렇게 날아가는 뒤집는 장면 같은 그런 거고, 밑에는 이제 이 탱크가 보이네요. 훈련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 때리기 나선 한영, 중국이 오히려 피해 더 컸다. 조선경제 송이달 에디터의 기자가 아니고 에디터라고 표현할 때는 뭔가 그 편집인 수준 이런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시리즈로 할 것 같은데, 중에서 쫓겨나자 더 강해진 K 콘텐츠, 충격을 기회로 바꾼 관광 면세점 업계, 한국 반준정서 최고로 치솟아 중국 타격, 뭐 이런 제목을 했는데, 이게 뭐 사진을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 옛날에 그 사드 배치 때 이제 했던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를 갖다가 그 뭐 말하자면 낙서지라고 뭐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탈중국 속도 더 빨라지고 있다. 더 빨리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2023년도 대중 수출이 좀 줄어가지고 힘든 거 견뎌내서 중국 의존도를 좀 줄여가지고 그 수출 의존도를 그 다각화 해가지고 인도 쪽으로 공략을 하고 다른 쪽으로도 공략을 해서 대한민국이 생존할 길을 더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콘텐츠가 중국 수출액은 2020년에 올라갔다. 사드 뭐 그때쯤 얘기가 될 때가 18.1억 달러였는데 무려 45.7억 달러가 지금 K 콘텐츠가 수출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한국인의 대중국 정서는 이게 비호감이 80%까지 올라왔고 호감도는 뭐 20%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이 스르프 그 뉴스 쪽에서는 이 슬픈 뉴스의 그 말하자면 생존 우선순위의 테마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그 국방백서에 이 중국을 주적이라고 이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정책을 해 나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한국 위험한 투자, 미 싱크탱크 호주 가스전 사업 비판했다. 중앙일보 정은혜 기자별 스토리라고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나올 때는 뭐 몇 시간 전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 기사를 캡처했을 때가 8시간 전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자 2월 2일자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비판한 사람이 미국 에너지 경제 재무 분석 연구소 IEEFA 뭐 이런 장관 미국 연구소가 그렇게 많아요. 그 진보 그 싱크탱크도 많고 그 보수 싱크탱크도 많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그 그런 거에 분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정적으로 위험하고 무책임, 어, 이레스폰시블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런 표현을 쓰면은 이 새끼들 미국 놈들이라도 이씨발 너무 건방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우리가 그 대우 아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미얀마 가스전 개발할 때는 뭐 별 얘기 없다가 호주에서 이 가스전일 것 같아요. 그 해양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왜 비판하는지, 난 그 이런 기사가 또 중앙일보에서 왜 그 이 말하자면은 그 이게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공적 자금이 용납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돼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란 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명박 정권 때, MB 정권 때 뭐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뭐 사실은 실제 투자한 게 아니고 그 투자한다고 하면서 빼먹은 게 있어서 잘못된 거지. 이 MB 정권이. 가스공사도 그래서 적자가 그때부터 났고, 뭐 또 다른 그 광물자원공사인가 뭐 그런 데서도 해가지고 MB가 돈을 많이 빼먹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호주 바로사 칼디타 가스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SK에서 제공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에너지 뭐 솔루션의 약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미국 싱크탱크가 왜 그 이렇게 그 비판을 했냐? 난 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런 뉴스도 그 한국 핵 개발 그 발언 이후에 뭔가 한미 간에 어긋장 나는 그런 거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의 그 세일가스하고 세울 석유를 기중 세계에서 또 제일 많이 수입해 주는 나라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게 그 성공하면은 그 미국에서의 그 수입량이 좀 줄지 않겠습니까? 성공한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견제를 하는 건지, 자관 이렇게 뭐 그 동맹 이런 걸 얘기하지만은, 에,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또 왔다 갔다 하는 또 서로고 갈등이 있는 그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확률도 있겠습니다. 일본한테 25년 만에 역정당한 이후 한국 경제성장 엔진 이 정도로 부실했나? 요런 것은 감성적인 표현이라고 그러죠. 헤럴드 경제 김민지 기자, 그러니까 이제 여성 기자분이신 것 같은데, 좀 감성적인 제목을 안 따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좀 더 좀 중성적인 용어를 좀 선택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한국 미일 독 핵심 뒤쳐져 G5 평균도 못 지킨다. 그러니까 G5면 일본까지 들어가자는 모양인데, 이게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좀 높았다가 이제 일본한테 역전당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이 지금 생산성이 가장 뒤떨어진다. 지금 뭐 선진 뭐 그런 데서 이렇게 나와서 보는 시각이 어떤 건지, 그게 이제 그 생산성에 대한 게 이제 무슨 생산성이냐 그러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총 소요 요소 생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요소가 혁신성, 경제자유도, 사회적 자본, 규제 환경, 인적 자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겉에 테두리가 G5 평균이라면 이게 레이더 도표라고 그러죠. 그러면 한국이 인적 자본에서도 좀 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경제 자유도만 조금 근접해 있고 나머지 규제도 아직 심하고, 사회적 자본도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뭐냐 인프라를 얘기하는 것
있긴 합니다만은 인적 자본들을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 나중에 성장 동력이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 같습니다. 인적 자본에 대해서는 그게 뭐 수치로 뭔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조직의 그 직원들의 급여 가 다 경비로 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돈을 준 만큼 인적 자본이 저는 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는 남들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의 인적 자본을 얼마로 평가할 거냐 그러면은 1년에 그 연봉의 그 퇴직급여 그거 퇴직급여를 충당하거든요. 그 충당금을 부채로 보지 말고 자산으로 돌려서 한번 손익계산서에 아니 그 재무상태표에 표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이제 그 무지막지한 남들이 얘기하면은 이제 무식한 소리를 한다 그러겠지만은 이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죠. 어,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떠지 말고 자산으로 처리해라. 인적 자본으로. 그럼 언제 떠냐? 퇴사했을 때.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20년을 근무하고 나갈 때 퇴직급여를 그때 떨지 미리미리 퇴직급여라고 해서 퇴직급여 충당하지 말고 그렇게 어차피 충당한다 그러면 그거를 자산으로 잡지 왜 비용으로 떠냐? 그러면은 이 사람아 그러면은 비용으로 안 떨면은 그러면은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세금을 더 내고 이익이 더 나온다 이렇게 하고 인적 자본이 우리 가치가 이만큼 올라간다 해가지고 주가를 올릴 생각을 더 해야지. 저는 또 그렇게 또 반박을 할 거예요. 정하기 나름이야. 한번 정해진 룰을 끝까지 가져가느냐 여부인데 그러면 이 회사의 인적 자본이 얼마냐? 이렇게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이 한 도시 이상의 인구를 수용하는 십몇만을 수용하는 그런 기업이 말하자면 네 식구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중소도시 이상의 규모를 삼성전자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게 인적 자본을 그걸 퇴직급여 연봉의 이 10%, 10%를 그 퇴직급여로 보통 산정을 하니까 1개월분이죠. 12분의 1. 그거를 인적 자원으로 좀 잡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상상을 해봐. 창의력이 있는 얘기죠. 창의력이 있는 얘기예요. 이런 걸 창의력이라고 하는데 안 알아줘서 그렇지. 빌라왕 배후엔 진짜왕 6개 조직 6,100채 굴려 2,300억 등쳤다. 이 표를 봐도 어떻게 사기치는 건지 제 머리로는 남을 사기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머리가 안 들어가요. 이걸 이해하면 내가 사기를 한번 해본 놈이라면은 금방 이해가 올 텐데 사기를 안 쳐보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난 읽어봐도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다. 빌라 건축주하고 세입자가 있는데 그래서 뭐 이 차액을 뭐 띵겨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모양인데 피해자 절반이 젊은 청년들이다. 이게 참 인생을 잘 모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빌라왕 전세 사기 뒤에 진짜 숨은 범죄자가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20, 30대 청년들이었다. 이건데 이걸 하면서 빌라 건축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내 얘기는 바로 제가 사는 동네라기보다도 그 지역에 SH공사가 뭐 청년주택이라고 뭐 짓는 것 같은데 준공이 됐는지 한참 오래됐는데도 분양이 아니 입주해서 사는 청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난 분명히 이 LH공사는 한국주택토지공사고 SH공사는 노무현 정권 때만은 서울시 주택공사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싼 주택을 한다고 막 주택들을 많이 줬어요. SH공사 빌라 건축주한테 건축주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면은 어떤 신문에서 한번 추적 조사를 좀 해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진짜 사기꾼인 모양인데 이제 이거 말하자면은 수갑 채워가지고 끌려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저건 이것도 사기라는 것도 머리 좋은 놈들이나 해먹는 거지, 저같이 IQ 두 자리 간신히 넘는 사람은 이 사기칠 엄두도 안 나고 할 방법도 모르고 얼굴에 또 표현이 들켜버릴 것 같아요. 만약에 사기를 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사기 안 치고 살아도 잘도 살는데, 우리나라는 웬 놈의 그렇게 사기범들이 많은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대 모르겠는데 경제가 더 발전해도 사기범들은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정신적으로 좀 뭐 이렇게 교화를 하고 교육을, 젊은 놈 같아요 보니까. 이거 황금 만능이다 뭐 이런 걸 비판하는데, 돈은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교육해야 되고, 그 돈은 정당하게 벌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도덕 어, 교육 같은 거. 우리나라 도덕 교과서가 없어져요. 도덕 과목이, 윤리 도덕 과목이 없어졌어요. 정교조 애새끼들이 그거를 그 장악하면서. 왜 그렇게 왜 교육이 이따위 식으로 됐는지 전혀. 그 뭐라 가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윤리 도덕 시간이 없어진 것도 한몫을 하지 않겠느냐. 정교조에 의한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구 70만 섬나라의 미 대사관 재개설, 태평양서 중견제 강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한 30년 전에 철수했다가 다시 미국 70만 인구뿐이 안 되는데 여기에 미 대사관을 다시 했다. 그런 얘기는 태평양에 중국 애들이 그 손을 못 쓰게 하기 위한 포위 전략의 하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관련 뉴스로 해서 미 공군에 의해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지는 노스다코타의 중국 옥수수 공장. 노스다코타주에 그 미군 기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공군 기지가. 근데 그 근처 12마일 떨어진 곳에 그 중국이 300에이커 땅을 사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옥수수 공장을 짓는다. 이거 중국 애들이 하면 안 된다. 뭐 이래 가지고 그 지금 공화당에서 경보음을 내 가지고 또 공군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공장 허가를 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노스다코타 근처에다가 공장을 짓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요. 네. 아마 그 위협이라고는 안 하겠죠. 오히려 동맹국인데. 그래서 이런 뉴스를 들어보면은 그참 투자한 그룹은 중국 소유의 푸팽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푸팽그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2차 대전 역사를 보면은 태평양 전쟁 일어날 때 미국 내에서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 전에 미국 내에서는 반일 감정이 고조되게끔 언론 플레이가 있었고, 또 일본의 미국의 투자 등은 억제되었던 역사와 유사하게 되풀이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때 일본인들은 그 이동의 자유가 자유스럽지 못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스파이 활동도 할지 모르니까 등등 해가지고, 또 영화 속에서도 일본의 잠수함이 그 미국 서해안 쪽에 와서 그 무슨 뭐 미사일 아니 대포를 쏘는 그때는 대포였겠죠.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그 뭐 솔로몬 제도의 미국 대사관하고 중국 애들이 태평양 쪽에서 힘을 발휘 안 하도록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사실 그 태평양 전쟁 발발할 때 일본이 그 석유를 미국한테서 가장 많이 사갔는데, 결국은 그 일본이 하는 꼴을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경제 제재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경제 제재를 중국한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러면은 그 일본이 동남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데 석유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거기 동남아까지 돌격해가지고 이 점령을 하고 이렇게 되는 역사죠. 그러면은 미국의 특기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우크라이나전이나 중국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전술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을 그렇게 자꾸 옥죄면은 이제 뭐 참지 못하고 에라이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중국이 무력 도발을 하게 만들려는 거 아닐까 하는 요거는 소설입니다. 소설이에요. 그러나 뭐 근거 없는 소설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중국 포위 및 압박 전술은 지속된다. 제 얘기인데 여기서도 공화당은 블랭켄과 옐런 재무장관한테 여행 중 인권 무역 침략에 대한 중국을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 는 식으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게.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미국 투자자들은 중국의 AI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뉴스가 또 나옵니다. 자, 중국을 죽이려는 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미국의 AI 분야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게 뭔 얘기냐, 모순이냐. 정치 외교가 모순되게 보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는 그 시장을 먹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지 못하도록 경쟁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거를 어쨌든지 얼마 지분율이 있겠죠. 그 투자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일본과 한국은 이미 먹혔죠. 먹혀 있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 50% 이상이 외국인 지분이고 SK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포스코 마찬가지고 한국의 핵심 산업이 다 이미 먹혀 있는 상태인데 중국도 이제 먹겠다. 아, 그 금융시장 개방해라. 그래서 투자가 들어간다 이게요. 그러니까 중국도 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당했다. 또 점령 당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아직 공산당이 견제하니까 이게 못 참고 대만을 침략한다든지 이런 일이 나오도록 그래서 그 일본이 그 하와이 그 진주만을 침공했듯이 에, 만약 중국이 그 대만을 침공하면은 그걸 기하로 해서 중국 본토 북경까지 아마 박살을 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중국 본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샹하이라든지 뭐 이런 데까지 박살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역사가 돌아가지 않을까. 미국이 패권을 계속 유지한다는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북한은 미국의 훈련이 상황을 극도의 레드라인으로 몰고 간다고 말한다. 조선중앙통신, 로이터, 조지 스미스 기자인데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러지만 북한이 미사일 개발하니까 한미 그 동맹으로서 이렇게 또 합동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동맹이란 것은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은 나한테 공격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바로 너를 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일 동맹 그다음에 미한 동맹, 한미 동맹 이렇게 얘기할 때 어느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은 미국이 공격을 당하면 우리도 동맹이니까 그 동맹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도 참전하는 거예요. 베트남전에 우리가 참전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을 당한다면은 그런데 이제 대만을 만약에 중공이 침략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참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왜냐? 북한을 방어해야 되니까. 혹시 동시 작전을 걔네들이 양동 작전을 써가지고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려고 시진핑이는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이 대만의 전쟁이 터진다 그래도 우리는 일단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일본이 먼저 가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까지 나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있는 거고요. 미국은 WSJ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1월 3일자 뉴스를 우크레인스카라고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매체인가 프라보다라는 매체 같은데
우크라이나로 장거리 스마트폰 폭탄 이전을 발표할 수 있다. 1월 3일 거를 그 인용을 해서 했는데 요게 왜 2월 그 2일 날 요거 한 달이나 거의 돼 가지고 우크레인스카 프라브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작년 2월에 러시아의 그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후로 미국이 총 지원한 금액은 벌써 267억 달러가 넘어섰다. 대단한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다 점령을 안 당하고 현재 이 답보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그 중부 전선에서 밀리고 땡기고 고지전 뭐 이런 거로 해서 완전히 이 돈과 그다음에 인명의 이 손해를 보면서 그 장기전을 치르면서 휴전 협정이 진행됐었죠. 아무래도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장기전도 하면서 한 2, 3년 전쟁 끌면서 휴전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 와중에 일반 민간인들은 많이 또 사망을 할 거고 군인들도 사망을 할 거고 그게 이제 러시아도 사망을 할 거고 우크라이나도 사망을 할 거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국에서 절대 제2의 이 6.25 전쟁이 안 나야 될 텐데요. 2월 2일자 수십 년 만에 한일 경제 성장률이 역전, 나라 전체를 바꾼다. 아까 그 생산성 뒤집어진 거하고 거의 맥락이 같은 뉴스인데 조선일보 일본어판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안 좋아지고 한국은 뭐 이거 일본보다도 더 밑에 경기 침체가 될 것 같다. 국제통화금 기금이 그렇게 또 분석을 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정경련에서도 그렇게 또 좀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진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멀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요?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조선일보 사진인데 긴 것 같기도 아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산성 떨어지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저는 어떤 기조는 변함이 없어요.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기업들이. 그 원인을 알아야 개선을 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제대로 잡아야 그걸 개선해서 돈을 버는 거, 경제 성장하는 거. 정부도 그렇고 그 원인을 뭐 5만 가지를 다 갖다 붙여 놓으면은 해결책가 안 나와요. 핵심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아마 좀 더 우리가 생산성과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한테 수출량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인고의 이 고난의 행군 북한 용어로 고난의 행군을 할 각오를 한 몇 년간 하고 수출선을 또 개척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